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제 채널은 테린이 아빠 주식 투자 서브 채널로서 해외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채널입니다. 주로 미국 주식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고요.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클라우드랑 AI 관련된 종목들이 좋아요, 시세가. 그 중에서 이제 IBM과 오라클이 있는데, 이 오라클과 IBM의 어떤 차이가 뭘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게 뭘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 이제 저의 어떤 생각대로, 저도 이제 이거 처음 인덱스하게 좀 보고, 인덱스라고 하긴 또 아니고 너무 깊게 보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살펴본 건데, 우선 여기 보시면 이제 IBM 거랑 오라클 거랑 데이터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IBM 거야 오라클 거야 이거 한번 읽어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IBM과 오라클의 이제 실적 이야기를 이제 문의를 했고, 이제 IBM이 매출 비중이 이제 소프트웨어랑 컨설팅이 핵심이다. 그리고 오라클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핵심이다. 라는 식으로 해요. 그래서 IBM의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핵심은 컨설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컨설팅을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소프트웨어도 매출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오라클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79%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최근에 이제 AI 때문에 발생되는 이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이제 IBM의 소프트웨어와 컨설팅, 그리고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게 뭐야? 그게 도대체 좀 구체적으로 나눠봐라. 나 이게 또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데 왜 서로가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고객사는 어떤 개념이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AI 소프트웨어가 주요 성장을 견인했다. 그리고 컨설팅 서비스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IBM은 어떤 기업이 이제 범용인 게 아니고 약간 특별한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기업이 클라우드를 세팅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세팅할 때, 이 IBM 같은 경우는 본인의 소프트웨어도 뭐 갈아서 넣을 수 있지만, 이제 고객사가 원하면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도 깔아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컨설팅을 해주는 게 핵심인 것 같고, 오라클은 제가 보니까 오라클의 주요 성장 동력은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제공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오라클은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를 활용을 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등 이런 것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표준화된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IBM은 이 소프트웨어 컨설팅이 핵심이고 이게 표준화된 거를 하는 건데, 둘 다 이제 수주잔고 개념이 있냐 분기 보고서를 보라고 했더니, 이 오라클의 경우에는 RPO라고 해가지고 그 장기 계약 잔고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해요. 프로라고 이제 또 되어 있던데, 그런 수주 잔고가 이제 있어가지고 좀 더 이제 성장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더라, 오라클이. 그러면 오라클은 수주 잔고의 어떤 구독형 모델이냐? 그러니까 오라클은 이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구독 서비스가 많아지고, 그게 12개월에 인식하는 구독도 있지만 장기로 이제 인식하는 구독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제 숫자는 발라내고 있진 않지만, 뭐 대략 이제 단기 인식 가능한 게 뭐 몇 %다 이런 게 이제 분반기 보고서에 있는 것 같고, IBM은 이제 수주 잔고는 없는데 이 컨설팅 매출이 결국 초기에 크게 인식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매출이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오라클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IBM은 이제 초기에 이제 큰 금액이 인식되지만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유지보수나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초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매출 그로스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또 있어 보인다. 아마 그게 제가 보니까 숫자상으로 그래서 이게 그 밸류에이션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IBM의 밸류에이션과 이 오라클의 이 시장 밸류에이션이 다른 이유가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라클이 훨씬 낫죠. 왜냐하면 매출이 갑작스럽게 빠질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니까. IBM은 이제 컨설팅 서비스를 하면서 본인 소프트웨어 팔아먹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얘네가 원하는 비즈니스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표준화된 거,
표준화된 곳들은 어딜까요?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독형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범용으로 매출 나오기가 쉬운데, 이거 백록도 이제 그려봐달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 뒤에 다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 오라클은 이제 구독형 서비스로 좀 단단하게 매출이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고, 수주장고라는 개념 프로가 이제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체크하면서 회사를 끌고 갈지 말지를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프로가 계속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IBM의 경우에는 얘는 심지어 오라클의 소프트웨어도 제공해준다, 사가지고 그러니까 컨설팅 하게 해준다,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밑에서 물어봤던 게 뭐냐면, 일단 오라클의 그 전자공시를 봤을 때 오라클의 계약 잔고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니까 회사의 AI와 관련된 서비스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분기 자체는 좀 비수기예요.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제 비수기 지나고 나서부터는 계약 잔고가 더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더 세게 반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기 매출 인식이 또 따로 있고, 그거 한 38%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위에 이제 뭐라고 요청을 또 했냐면, 한번 같이 올라가서 보면 요거 이제 요 주소 같은 요거 이제 그 챗GPT 요거 누르면 링크가 나오거든요. 이 링크는 제가 거기 그 제 서브 채널 말고 주력 채널에 이제 눈꽃빙수라고 이제 가입을 하신 분들은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거기다 이제 그 주소를 다 넣어서 드리거든요. 그렇게 드리고 있고, 우선 여기서 보면 이제 일반 기업이나 제가 봤을 때 일반 기업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IBM 같은 경우는 이 맞춤형이 필요하니까 금융이나 제조, 정부, 헬스케어와 같은 복잡한 산업에 특화된 솔루션이 필요한 곳들은 IBM을 좀 선호한다. 반면에 오라클을 선호하는 곳들은 재무, 공급망 관리, 인적 관리 이런 것들은 좀 범용인 곳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오라클이 훨씬 침투력이 높고, 다만 IBM의 경우에는 그들만의 어떤 사업 포지셔닝이 필요한 것들, 왜냐하면 범용을 쓰는 것보다는 자기들한테 맞는 거를 써야 되는 그런 지역들은 IBM을 지금 선호하는 것 같은데, 시장 사이즈는 당연히 여기가 크죠. 그러니까 이제 멀티플이 더 높은 것 같고, 구독 서비스니까 훨씬 이제 밸류에이션이 좋고, 다만 여기는 자신의 어떤 데이터 센터를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오라클이 이제 AI로 돈을 진짜 버는 회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기업이 필요한 어떤 그 AI 서비스를 이제 얘네가 이 구독성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 그래서 매출이 이제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오라클이 훨씬 나은 것 같다. 둘의 어떤 차트를 보게 되면 둘 다 지금 어쨌든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요건 이제 오라클인데, 오라클이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실적이 또 최근 발표해서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IBM보다는 오라클이 더 실적이 탄력적이긴 한데, 어쨌든 같은 어떤 전방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이라서 같이 이제 올라가긴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국내에서도 뭐 기업에다가 어떤 AI 비즈니스 모델을 서비스하는 기업들 있죠. 그래서 뭐 삼성 SDS나 뭐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을 기업 주목을 받을 수 있긴 하겠구나, 지금 시기상. 또는 더존비지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긴 하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긴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을 자꾸 보는 이유가, 거기에 어떻게 연동돼서 비슷한 한국 주식을 이제 컨택해서 미국 시장에서 어떤 곳으로 돈이 흘러가는지를 보고 한국 주식을 컨택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는 이제 미국의 어떤 경쟁력이 더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더니 오라클과 IBM에서, IBM은 초기 컨설팅 매출이 높지만 계속 이제 컨설팅을 초기에는 이제 컨설팅 매출이 높아서 사람들이 이제 하지만, 이미 설치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매출 그로스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이제 구독형 서비스로 깔아놓은 오라클의 경우에는 뭐 업데이트 하거나 뭐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라클이 훨씬 낫구나. 그리고 이거를 IBM은 수주 잔고가 없는데 얘네는 수주 잔고라고 하는 프로 RPO를 통해 가지고, 이 잔여 계약 잔고를 통해 가지고 이걸로 알 수 있겠구나. 뭐 프로가 아니고 PRO인지 RPO인지 어쨌든
제가 보니까 RPO가 많네요. 그러니까 이 잔여 계약 잔고, 이 잔여 계약 잔고를 가지고 알 수 있다. 참 챗GPT 신기하네. 제가 오타를 쳐서 보냈는데도 다 인식하고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기업을 이렇게 지금까지는 기업을 한 개만 가지고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던 거는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개밖에 없으니까 그런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한 개, 두 개에 이거를 올려가지고 학습해라, 한번 넣고 학습해라, 이거 넣고 학습해라 해서 두 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차이점을 찾고 그 차이점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어떤 게 더 장기 연속성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밸류에이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최근에 이제 이게 그 밸류에이션이 30배 때, 그러니까 한참 잘 나갈 때 33배,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PER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AI 쪽에서 마진이 높은 매출 총이익률이 한 70% 나오는 애가 PER이 이제 30배 초중반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가 이익이 계속 나온다면 결국 미래 실적 기준으로 해서 얘가 2025년도 기준 또는 2026년도 기준으로 PER이 한 30배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이걸 30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업사이드가 한 이 정도 충분히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이게 33배냐 뭐 30 한 3배까지 본다. 그럼 이제 업사이드가 30% 있고, 이제 2년 정도 보면 업사이드가 50% 있고 66%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과거에 봤을 때 한 20배 때가 평균적이겠죠. 이거는 이제 실적이 이제 아작나서 그런 거지만, 한 20배 때가 평균적으로 이익 체력이 있을 때의 밸류에이션이면 20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할지, 아니면은 25배까지 줄지 그건 모르겠으나, 이 IBM은 상대적으로 업사이드가 더 낮아 보이는 거죠. 왜냐면 얘가 이제 그 클라우드 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아예 종속시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니까 오라클의 비즈니스 모델이 훨씬 낫다. 그래서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엔비디아가 뭔가 쇼크가 나고 AI 산업에 대해서 뭔가 비즈니스가 문제가 있다라고 시장에서 막 두드려 팬다면, 제가 봤을 때 오라클은 기존에 깔아놓은 구독형 서비스를 가지고 돈을 계속 뽑아먹을 수는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AI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1차적으로 뭐부터 매수할래? 라고 하면은 저는 오라클을 아마 먼저 살 것 같아요. 왜냐면 따박따박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봤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